즉각 취임 선서 내일 오전 9시면 곧바로 새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라는 말을 다 붙여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취임식도 그렇습니다. 이 취임식 미리 보는 내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늦가을에 감을 따면서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개와 품앗이라는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 저희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내일 오전 9시에서 10시쯤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되면 군 통수권이 가장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 자체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냐 하면 내일 아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당선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릴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어떤 이제 대통령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텐데 아마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아마 대통령은 이제 각 군의 어떤 그 비상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군 참모총장이라든지 육군 전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의 일단 태세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아마 군 관련해서 군 쪽에서 즉각적인 브리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캐비넷을 제일 먼저 받지 않습니까? 배낭을 제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핵에 대한 이제 통솔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일단 통수권을 가지면서 전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마 점검하게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이제 돼서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기사를 쓸 때 대통령이 딱 임명이 뽑히면 당선인 신분이라는 기사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좀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선이 있고 그로부터 취임 기간까지 한 2개월여에 그래서 당선인이고 또 인수위가 구성돼서 어떤 정권을 인수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증도 대개 그 후보 시절에 후보 비서실장이라든지 선대본부장이 선관위에 가서 수령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은 내일 아마 8시에서 10시 사이로 예상되는 중앙선관위에서의 그 선관위원 의결을 거치면 바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에 걸맞게 당선증도 직접 전달을 대통령 측에 선관위가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실제 그 임무 수행도 바로 그 즉시 그 간단한 취임식만 갖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아마 임무를 하고 제1차적으로 군에 관한 보고를 받을 그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일 오전부터 참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이종우 실장님. 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이제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약식이지만 취임 선서를 국회에서 한다는 후보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취임 선서 없이 광화문에서 바로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각 후보들한테 물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만 좀 검토를 해보겠다. 아직 확답을 안 했고 이제 이 홍준표 후보는 직접 100만 국민과 함께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고 걸어서 집무실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국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정식 취임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식 취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지금 당선인 신분이 없으므로 바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되는 가장 큰 행위가 취임 선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왜 그 취임 선서를 대법원장 앞에서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취임식 뭐 여러 가지 어떤 축포도 쏘고 뭐 축하 공연도 있지만 취임식의 꽃은 하이라이트는 취임 선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취임 선서를 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참 애매해서 아마도 로텐더 홀 같은 그러니까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앞에서 약식으로 산부 요인만 불러다가 취임 선서만 하는 그런 취임식 뭐 약식 취임식을 갖고 나중에 축하 연이라든지 혹은 뭐 이거를 하는 게 어떠냐 지금 각 후보별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 국장님 일단 인수위가 없으니까 신구 정권의 불편한 동거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일단 당장 들어가서 사람 꾸리는 것부터가 일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굉장히 급하죠. 예, 급하고 아마 새로운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이쪽을 급하게 좀 인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 지명, 과거 예를 통해서 본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당선된 이후부터 한 60일 정도 지나서 국무총리가 그때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한 80일 정도 더 길어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이제 재청을 국무총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또 국무총리를 지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 단 이 장관들의 경우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본다면은 11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장관들의 사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일단은 1차적으로 선별 사표를 좀 받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국무총리가 이제 탄생한 이후에 그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나머지 또 이 전체적인 내각을 인선하는 이러한 2단계를 밟아서 그런 이후에 아마 그게 아마 새로운 취임식을 하게 된다면 취임식 하는 시기와 비슷할 거예요. 한 달 정도. 아하.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은 취임식도 하게 되고 내각 구성도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거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입술만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속내를 좀 들어보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모아서 들어보시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시장에 들리기도 하고 시민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국민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 소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래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말고 프리토킹으로 소통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토킹이든 광화문 대통령 시대든 소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점을 두고 있네요. 두 후보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아예 지금 정부 광화문 청사 쪽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는 그냥 의전용으로만 쓰여지고 실제로 이제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지금 그 광화문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총리실이 쓰는 것도 있고 하나는 옆에는 바로 외교부가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청와대가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불통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광화문 소통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청와대 근무 인원은 대략 한 1000명 가량 되는데 만약에 그 인원이 전부 다 광화문 쪽으로 옮겨온다고 한다면 이건 뭐 대대적인 이동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번 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홍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들과 프리토킹을 통해서 국정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걸 과연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미지를 좀 벗겠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본인들만의 어떤 소통 방식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후보도 어떤 소통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가장 기자회견 많이 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분들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부 각 기관의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저 정도의 소통만 국민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결국 화합과 소통, 그런 이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거든. 인사에서는 이른바 대탕평, 통합의 인사 그런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국정 운영의 방식에서는 그야말로 활발한 소통을 하는 그것이 대통령과 의회의 소통, 또 야당과의 또 소통, 청와대 내에서 또 행정부와의 소통 이러한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하나의 그 소통을 원하는 것은 시대 정신과 비슷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워낙 그 불통의 이미지 이런 것이 강했고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소통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노변 정담이라고 해서 국민들과 직접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처럼 새로운 대통령은 뭐 누가 되든 간에 조금 더 이 많은 어떤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기자회견 이런 것도 그냥 정해진 몇 명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러운 있지 않습니까? 프리토킹식의 어떤 그러한 좀 회견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이 다섯 후보들은 소통 방안뿐 아니라 청산 목표도 정했었습니다. 연이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3대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1년 내에 그 작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5월 9일까지 동지 여러분과 똘똘 뭉쳐서 이 좌파 적폐 세력들의 집권을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재벌 3세 경영 세습을 금지하고 재벌 독식 경제를 개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적폐의 뜻은 하나인데 이 대상들이 다 달아가지고요. 저 박성웅 앞으로는 계속 이 취임 후에도 새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적폐 공방은 좀 뜨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 적폐는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종북 세력 전교조 그리고 강성노조 뭐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서로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청산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법인이 청산된다고 하면 쉽게 해서 없애는 겁니다. 절멸시키는 것인데 어떤 지금 모든 각각의 좌든 우든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원내에 일정 부분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어떤 방증인데 이러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 세력을 절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쪽과는 대화하지 않고 결국은 짓밟아 뭉개겠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많은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과 아주 모순되는 이러한 것으로 나와 가까운 세력, 나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세력, 나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은 내 편이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은 깔아뭉개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빚었던 어떤 이른바의 그 어떤 잘못된 청산 이런 것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좌우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합리적으로 잘못된 제도와 법 절차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총의를 모으는 것이어야지 어떤 자신이 정의고 오로지 내 편만이 정의고 나머지는 불의한 것이고 타도되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또 다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제 이쯤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의 근황도 참 궁금한데 일단 투표는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첫 재판이 딱 2주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겠죠. 일단 뭐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표는 뭐 이번에 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물론 대통령 지위는 상실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제는 정말 역사 속에 제18대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어떤 면에서 좀 불명예스러운 이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데 일단 뭐 본인은 이제 아마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겠죠. 지금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재판 준비길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10월 16일까지 1심이 이제 그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제 대통령이 들어서서는 아마 재판이 끝나게 되면 역시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사면 문제가 또 제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 향후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이 문제가 이제 집권 내내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될 거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 등등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 얘기와 그리고 이 각 후보들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